드디어 열혈사제 7, 8화가 공개되었는데 김혜일과 일행들이 모두 위기에 빠지며 충격적인 엔딩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9화 예고편에서는 이때까지 뿌려놓은 떡밥들이 회수되면서 김홍식 일당을 이길 수 있는 열쇠가 등장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예고편 분석으로 들어가 앞으로 열혈사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괜찮으시겠죠? 왜 이렇게까지 맞서 싸우시는 겁니까? 열혈사제 시즌2 9화 예고편은 병원으로 뛰어오는 박경선과 정신을 잃고 병상에 누워있는 김혜일 그리고 이웅석 교장의 모습과 함께 시작합니다. 박경선은 전기 충격기 공격을 받고 쓰러졌는데 그녀를 덮친 사람은 바로 김 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경선이 안전하게 돌아온 것을 보면 김 계장은 그녀를 기절만 시켰을 뿐 해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김 계장은 남도원의 충신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니 선한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인물이 바로 이웅석 교장인데요. 그는 김혜일 신부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맞서 싸우시는 거냐고 묻습니다. 등장인물 소개를 보시면 이웅석 교장은 한결같이 악에 대항하는 헤일의 모습에 깊은 울림이 생긴다고 소개되는데요. 따라서 9화를 기점으로 이웅석 교장이 김혜일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은 이웅석 교장이 부산에서 활동하는 벨라또라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2화에서 박경선이 LA에서 활동하는 벨라또를 만나 설명을 듣는 장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LA 벨라또가 벨라또는 여러 나라에서 정체를 숨기고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다고 말하며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벨라또들의 위치를 보여주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부산에서도 벨라또가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벨라또는 교황청으로부터 선택받은 사제들만이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부산 벨라또는 부산 성당에 있는 인물들 중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드라마 전개상 이웅석 교장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폭탄! 김 회장 이거 완전 또라이네. 투자를 좀 할라 그래요. 헤일이 정리해놓은 김홍식의 과거를 살펴보고 박 대장에게 접근하는 고독성의 모습. 그런데 목소리로 보아 김 회장 이거 완전 또라이네라는 대사의 주인은 남도원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남도원도 김홍식이 수가 틀어지면 언제든지 폭탄과 가스를 이용해 부산의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까지 남도원의 스타일을 보면 형사나 조직들의 뒤를 봐주지만 검은 돈은 절대로 받지 않는데요. 이는 자신이 출세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책잡히지 않기 위해서죠. 그런데 만에 하나 김홍식이 부산을 쑥대밭으로 만든다면 남도원의 출세에 지장이 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따라서 남도원이 김홍식의 과거 만행에 대해 알게 되면서 둘 사이에 분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복수라는 걸 꿈꾸지도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밟아야 되거든. 다 죽자? 화로 가득 찬 표정에 이어 바로 다음 장면에서 김홍식 부하의 싸대기를 날리는 남도원 그리고 김홍식과 대치하고 있는 싸그리파 4인방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남도원과 김홍식 사이에 분열이 발생한 게 확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도원은 학연, 지연, 혈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석한 두뇌를 활용하여 초고속 승진을 한 인물입니다. 그런 만큼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문제를 침착하게 해결해온 편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남도원이 이 정도로 분노한 표정을 보인다는 것은 쉽게 볼 수 없는 일이죠. 아마도 김홍식이 남도원의 뒤통수를 쳤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다음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김홍식과 남도원이 접선했지만 김홍식은 차 안에서 내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죠. 이는 김홍식이 남도원과 선을 긋겠다는 행동으로 해석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남도원이 싸대기를 날리기 전에 김홍식의 부하가 남도원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는 것이 보이죠. 조심스럽게 예상해보자면 김홍식이 남도원이 검사장을 죽여달라는 말을 녹음해서 협박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홍식은 복수란 걸 꿈꾸지도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밟아야 된다면서 다 죽자라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김홍식은 김혜일 일행을 포함하여 남도원까지 모조리 제거해버릴 심산으로 보입니다. 이게 정말로 무서운 게 김홍식이 작정하면 어떤 만행을 벌이는지는 모두들 아실 텐데요. 5화에서는 용사장이라는 인물을 길들이기 위해서 아예 그의 발을 절단해버렸죠. 김홍식이 가족들은 두 발로 걸어다니게 해준다고 말하자 용사장은 자신이 피해를 봐놓고도 울먹이며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죠. 이처럼 김홍식에게 대항하면 복수는커녕 그의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9화에 들어서면서 김홍식의 극악무도한 만행들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비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박 대장의 부하들이 두 여성에게 휘발유를 붓는 모습과 헤일의 국정원 선배 정석희가 납치된 모습. 헤일은 자신을 돕다가 위험에 빠진 정석희를 구하기 위해 다시 김홍식과 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다른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왼쪽에 있는 여성은 풍채를 보아하니 우마구 경찰서장 고마르타로 보이는데요.
등장인물 소개를 보시면 고마르타는 부정부패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큰 꿈이 있었지만 부산은 뿌리 깊게 썩어버린 곳이었기 때문에 그 의지가 꺾였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마르타가 과거 어느 시점에 박대장 일행들에게 위협을 당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아마도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위협을 당하는 과거 장면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고마르타 옆에 다른 여성도 있는데요. 예상컨대 이 여성은 박경선의 숙소에 출마하던 귀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고마르타가 김혜일을 구해준 행동이 이해되는데요. 악에 대항하다가 주변 사람이 죽는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김혜일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용기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왜 고통을 나눌 줄 몰라? 왜 고통을 나눌 줄 모르냐며 김혜일을 나무라는 이영준 신부, 그리고 김홍식의 부활을 급습하고 있는 싸그리파 4인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영준 신부는 김혜일에게 있어서 아버지 같은 존재인데요. 하지만 시즌1에서 빌런들에 의해서 살해당했기 때문에 이 모습은 환영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혜일은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김홍식과의 싸움에서도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죠. 따라서 김혜일은 이영준 신부의 환영을 본 계기로 이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지 않고 자신의 지병을 오픈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 인물은 고마르타 서장이거나 부산 벨라또로 예상되는 이웅석 교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 혼자 절대 안 해요. 하트 모양 뻥튀기를 들고 있는 박경선. 8화에서 박경선은 김홍식이 선물해준 목걸이를 돌려주면서 그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다시 김홍식을 유혹하면서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 김홍식에게 혼란을 발생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맡고 있는 김혜일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화면을 느리게 재생해보면 때리는 인물은 사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인물이 김혜일 신부를 때리고 있음에도 한성규 신부와 김인경 수녀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보다 높은 신부님을 알 수 있죠. 모든 근거들로 종합해 보았을 때 이 인물은 이웅석 교장으로 판단되는데요. 아마도 김혜일이 또 깨방정을 떨다가 이웅석 교장에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웅석 교장은 규칙과 규율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주먹을 휘두른다는 것은 인물에게 변화가 발생했음을 시사하죠. 따라서 이웅석 교장이 점차 벨라또의 면모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뭐 어떡하려고? 여러 장면들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김혜일이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즌1에서는 이용준 신부가 죽었는데 이번에는 국정원 선배 정석희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홍식의 잔혹한 면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녀를 죽이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리고 김혜일과 고마르타 서장의 모습이 보이는데 왼쪽에 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복싱 클럽에 있는 것 같은데요. 고마르타 서장이 워낙 겁이 많은 성격이기 때문에 김혜일이 스파링을 통해 그녀를 성장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우리 이렇게 같은 편이 된 김에 슬슬 시작해볼까? 고마르타 서장을 일으키고 이영준 신부의 환영을 향해 미소를 짓는 김혜일의 모습과 함께 예고편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김혜일은 우리 이렇게 같은 편이 된 김에 슬슬 시작해보자고 말하는데요. 이로 보아 대화 상대는 기존의 적이었던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김혜일과 같은 편이 된 사람은 바로 남도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써 남도원과 김홍식 사이에 분열이 발생해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것이 확실해 보이죠. 남도원은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장검사이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도 보유한 인물입니다. 따라서 김혜일의 전력 보강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떡밥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파우토의 정체입니다. 파우토는 벨라또와 꼬메스를 수호하는 자로 이들이 위기에 닥쳤을 때 도움을 주는 존재인데요. 파우토가 무조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러한 설정이 시즌1에서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굳이 새로운 설정이 추가되지 않더라도 김혜일과 동료들이 빌런들을 무찌른다는 전개는 시즌1과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즌2에 이러한 설정을 추가한 이유는 김혜일이 위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파우토가 등장하는 것을 시청자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함으로 보이죠. 지금까지 나온 인물들로 예상해 보았을 때 파우토의 후보는 총 2명인데요. 첫 번째 후보는 바로 김계장입니다. 앞서 예고편 분석에서 보았듯이 박경선이 살아있는 것으로 보아 김계장이 선한 역할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김계장은 박경선의 숙소에 묻은 피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이 피는 귀신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녀가 파우토가 맞다면 귀신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보는 바로 카페 알바생입니다. 사실 카페 알바생은 남도원에게 음료를 내주거나 성당 뮤지컬에 참여한다고 말하는 장면 이외에는 큰 존재감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박경선이 LA에서 만난 벨라또는 파우토에 대해 이런 말을 하죠. 그들은 공기처럼 존재하기에 그들을 볼 수 없다. 그들이 여러분을 볼 뿐이다. 이러한 설명들이 오히려 존재감 없는 알바생이 파우토가 될 수 있는 이유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파오토가 아니라면 드라마 전개상 등장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존재감이 없지만 드라마에 잠시나마 얼굴을 비췄던 카페 알바생이 파오토일 가능성도 있죠. 과연 파오토의 정체는 누구일지 이번 주 방영분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드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